드라이버가 이렇게 너무 잘 맞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들뜬 마음에 볼을 때리려고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끝에 맞거나 아니면 안쪽에 맞아서 생크가 나거나 아니면 잘못돼서 토핑이 나게 되면 거리를 얼마나 잃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의 주제는 타점에 따른 거리의 손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잘못된 임팩은 여러가지 이유에 있어인데 중급자나 초급자는 드라이버가 너무 잘 맞았을 경우 마음에 욕심이 생겨 꼭 올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볼을 때리다 보니 심리적인 측면으로 제대로 정타가 되지 못하고 바깥쪽에 맞게 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항상 자세가 잘못되어서 꼭 가운데 맞지 못하고 항상 바깥쪽 아니면 안쪽 아니면 토핑을 해서 밑으로 공이 깔리는 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험은 이런 여러 가지를 사람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스윙머신으로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못되는지 얼마나 거리가 떨어지는지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은 정타와 그리고 바깥쪽에 맞은 상황입니다. 직접 그렇게 보시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죠. 그래서 본인이 클럽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타가 되지 않으면 거리가 떨어져서 옹그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안쪽에 맞는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 맞는 상황과 안쪽에 맞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맞아도 이렇게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이렇게 정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왜 그럼 간단하게 바깥쪽과 안쪽에 맞아서 거리가 떨어지는지 약간의 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야기한 볼이 바깥쪽에 맞는다는 뜻은 백스윙을 해서 보통은 몸을 너무 당겨버렸을 때 그리고 체중을 너무 과다하게 옮기고 턴을 몸으로 빠르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은 내 몸에 갖다 붙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았다 하더라도 정타가 되지 못하고 바깥쪽에 맞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안쪽에 자주 맞는 상황은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에서 볼을 때릴 때 몸을 먼저 트는 것이 아니라 몸은 두고 팔로 때리게 될 때 이렇게 몸하고 손하고 간격이 벌어져 결국은 안쪽에 맞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생크가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만 다음번 세 번째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신 사항이 토핑이 나는 상황입니다. 결국 스위스팟의 밑에 맞는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밑에 맞으니까 다른 것보다 더 많이 탄도가 깔리게 되고 그래서 거리가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앞에 해저드가 있다면 틀림없이 해저드에 빠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토핑이 나는 아래쪽에 맞는 그런 상황이 왜 연출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볼을 때릴 때 너무 드라이브가 잘 와서 심리적으로 업된 상황이라면 이번엔 꼭 올려야 되겠다.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때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헤드업을 해서 몸이 들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걷어 올리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공 위쪽을 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스위스팟보다 약간 아래쪽을 맞게 됩니다. 만약에 약간 아래쪽을 맞는다면 다행히도 거리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큰 토핑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아래쪽에 맞게 되면 그냥 굴러가는 볼, 그런 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스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아니면 아래쪽에 공이 맞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타점에 따른 거리의 손실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지금 이렇게 실험을 한 것은 스윙 머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점만 달라졌을 뿐이지 스윙이 달라져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다른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잘못 때려서 이렇게 됐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 볼을 때렸을 때 여러분들이 끝에 맞거나 안쪽에 맞는 사항은 자세가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똑바로 가지는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휘어지거나 안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상태가 유발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자료보다 더욱더 많은 양이 떨어져서 의외로 반 이상도 잘 못 가는 그런 상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가 실험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골프가 때린다면 그보다 훨씬 큰 거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방향도 크게 나빠지고 말습니다. 자, 그래서 정타가 아닌 바깥쪽에 맞는다는 것은 거리도 잃고 방향 나빠짐으로 왜 그렇게 현상이 생기는지, 일관성이 떨어지는지 조금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볼을 때릴 때 팔이 리드하느냐 아니면 몸통이 리드하느냐입니다. 팔이 리드를 하게 되면 몸을 놔두고 결국 손으로 이 볼을 맞추려고 조절을 하다 보니 그만큼 어려워지게 됩니다. 볼은 요만하고 그리고 페이스도 이만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똑같은 위치에 맞춘다는 것은 결국 손으로 하는 감각적인 스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연습하시고 매일 많은 양을 연습하신다면 조금은 낫겠지만 잠깐 쉬면 그 감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으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통을 그대로 움직이십시오. 몸통이라면 왼발을 축으로 다운해서 턴을 시키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이 턴은 항상 똑같이 항상 일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량이 아주 많지 않아도 습관화 시켜주면 몸통으로 턴하는 습관을 시켜주면 그만큼 일관성이 생기게 되고 항상 스위스 스팟에 맞아 거리도 일정하게 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스위스 스팟과 아니면 바깥쪽에 맞는 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팔이 아닌, 감각이 아닌 일관성을 가지시려면 몸통 회전을 중요시 하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실 때는 주위의 선생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러시면 골프가 더욱더 재밌어집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